왼쪽 그림의 사각형 A와 B는 정확히 같은 색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같은 색의 막대가 그려진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각형 A와 B의 색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사각형 A와 B를 동일한 색으로 보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는 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우리의 뇌가 체크 무늬 패턴과 그림자 같은 주변의 여러 정보들로 인해 올바른 발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신체 안팎에서 주어지는 감각 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다. 뇌의 예측 처리 모델에 따르면 뇌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뇌가 가진 세상에 대한 기대, 생각, 믿음을 토대로 새로 들어오는 감각 입력들과 균형을 이루려 한다. 뇌가 책상 위에 존재하는 토마토 꼭지라는 시각 입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거미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 존재했다면 뇌는 불쾌한 경험을 토대로 토마토 꼭지를 순간적으로 거미라고 예측하게 된다. 뇌의 예측 처리 모델의 신기한 예시 중 하나는 플라시보 현상이다. 플라시보 현상이란 양리적 효과가 없는 약물이나 가짜 치료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토르 웨거 박사는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원리로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플라시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fMRI 장비로 뇌 활성화를 관찰해보니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뇌에 저장된 엔도르핀과 같은 통증 감소 물질이 분비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가 순진한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천연 진통제들이 뇌에서 분비되고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경로에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도 플라시보 현상은 왠지 일종의 사기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플라시보 현상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플라시보 현상으로 인한 통증 감소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통증에 관한 오랜 믿음은 외부 자극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신체의 손상 정보를 뇌에서 감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외부 자극에 의해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통각 신호는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신체가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통증을 느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통증이란 외부 자극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신체의 손상 정보를 뇌에서 감지한다는 것이 당연스럽게 느껴진다. 만약 이처럼 통증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반사작용이라면 우리는 신체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무조건 통증을 느껴야 하고 신체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만 통증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요통 환자의 90%는 특별한 신체 조직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명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진짜라는 확인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선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이원론에 갇혀 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현대 의료 기술로 발견되지 않는 손상이 있다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버린다. 이처럼 통증을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 몸이 손상된 정도를 알려주는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어떤 활동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상처가 났을 때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상처를 인지하는 순간 통증이 나타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통증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 몸이 손상된 정도를 알려주는 반사작용이라면 왜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몸의 손상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상처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절단술 환자의 75% 이상은 절단 부위가 없지만 절단 부위의 통증이 느껴지는 환상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처럼 통증을 느끼는 데 있어서 꼭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다고 꼭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통증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주 명백해 보이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주 단순하다. 현대 과학의 통증에 대한 해석은 통증이 외부 자극에 의해 뇌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뇌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통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일종의 경호팀이 있다. 이 경호팀은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 아래 여러 팀으로 나뉘어 일한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상처가 났을 때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경호팀의 다음과 같은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맛있는 것도 먹었더니 기분이 최고야.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 좀 봐. 털이 정말 많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 부위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어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디 봅시다. 도심에서 목 부위를 해칠 만한 위험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행복해요. 도심에서 목 부위를 다친 적은 없습니다. 감각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경호팀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자극이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신체에게 통증을 주어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통증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반사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뇌가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해석이다. 앞서 살펴본 요통 환자의 경우 통증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이다. 뇌는 이전에 통증을 경험했다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해당 통증을 기억하고 이를 신체의 잠재 위협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소중한 척수를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로 같은 부위에 조그만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통증을 일으킬 때가 많다. PTSD로 잘 알려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전쟁,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어서 그 당시의 통증을 기억하고 잠재 위협으로 분류하여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통증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로는 통증이 항상 뇌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 통증은 개인에게 똑같은 자극이 상황에 따라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편안하고 즐겁게도 느껴질 수도 있다. 통증을 경험하는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통증이라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를 쾌락 전환이라고 한다. 보통 통증이란 아픈 것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원인을 피하도록 행동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뇌는 신기하게도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을 기분 좋게 인식하고 심지어 더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마라톤의 경우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달리기로 인해 다리에 쌓인 젖산이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마라톤 완주라는 개인적, 사회적 보상이 뇌 부위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 신호를 억제한다. 이처럼 인간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고통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통증이 진압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통증은 지금까지 알아본 외부 자극이나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팀을 나눌 때 제일 마지막에 뽑히는 순간이나 기대하고 있던 파티에 초대장을 받지 못하는 순간처럼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느껴지는 고통은 끔찍할 수 있다. 이처럼 뇌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인식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반대로 사회적 유대가 모든 통증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팀워크가 통증 역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정 선수들이 팀으로 노를 저었을 때 선수들은 2배나 더 통증을 잘 참았다. 즉,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함께 행할 때 확실히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노를 저으면 말 그대로 노를 함께 젓는 것이므로 뇌가 그 임무의 의미와 목적을 더 많이 부여해서 엔도르핀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꼭 이러한 팀워크뿐만 아니라 통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단순한 친구 관계도 모르핀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인간관계 폭이 넓은 사람일수록 통증 역치가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 고통의 비밀,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통해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통증을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수호천사이지만 때로는 그 역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과잉보호로 통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의 뇌는 신경회로를 재조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즉, 통증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이유라도 당신이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동반자인 통증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여 좌절하지 말고 통증의 늪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떨까?